자, 반갑습니다. 혹시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땡초님 어서 오세요. 음,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좀 늦었는데 지금 일정 때문에 잠시만요. 음, 지금 아직 분석 전이라서 이게 승무패 2월 한 거라서 이제 승무패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까지 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주말까지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시간이 되면은 그 내일 아침까지 원래 오늘 같이 해야 되거든요. 23경기. 근데 일단은 호주 경기는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할 수 없어서 이제 버렸고 나머지 4경기도 일단 새벽에 분석해서 새벽에 조합을 보내드리든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방송에서 하려면은 오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일단은 시간이 급한 관계로 오늘 10시 마감되는 거 위주로 하고 나머지 4경기는 이따 새벽에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해서 이제 갈만하면 따로 가고 아니면 그냥 건너뛰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후원 감사합니다. 해서 주말까지 좀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목금토일 해서 북한 이란 먼저 빠르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도 이제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자, 일단은 오늘 마감되는 축구 경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하고 이란. 잠시만요. 요거 일단은 쭉 보고 이제 이란이 조 1위거든요. 북한이 지금 꼴찌 2무 2패 아직 1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경고 누적으로 한 명이 못 나옵니다. 팀에 2골을 넣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비에 출전 정지가 한 명 있고 그래서 서로 한 명씩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긴 합니다만은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라오스에서 열립니다. 라오스 중립입니다. 중립 라오스 라오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래도 북한보다는 이란이 나은데 이란이 최근에 이겼던 경기들 보면 1대0 승부가 참 많습니다. 뭐 투르크메니스탄 원정도 그렇고 해서 지난번 카타르 대승을 거두긴 했는데 북한이 아랍전도 1대1로 비기고 카타르도 비기고 뭐 우즈벡도 그러니까 최근에 졌던 경기들이 한 골차가 많기 때문에 뭐 이란 승은 배당 대비 너무 낮긴 합니다. 만에 하나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어찌저찌 하다 보면 또 이란이 이길 수도 있는데 이란 승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할게요. 그냥 이게 시간이 9시에 마감이기도 하고 배당 대비 그렇게 메리트 있지는 않습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선방을 해서 비기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리고 북한도 생각보다 실점을 안 하는데 또 모르죠. 이란 상대로 또 대량 실점을 할 수도 있어서 어느 부 예측하기도 좀 힘듭니다. 요 경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또 이란하고 북한이 만났을 때 언더 경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다 생각을 한다면 배당 대비 메리트 없어서 오늘은 배당 대비 메리트 없으면 바로 쳐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친선 경기. 노란색은 친선 경기니까 좀 친선 경기입니다. 친선 경기.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고. 자, 태국하고 레바논 친선 경기죠. 친선 경기. 요거 먼저 좀 바로 하고 넘어갑시다. 테란이래. 태국 대 레바논. 갑자기 스타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자, 좀 마음이 급한 마당에 자 태국하고 레바논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96위하고 115위라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중립 경기가 열리는 경기는 저기 북한 경기 한 경기밖에 없어서 다 홈입니다. 홈. 그리고 태국 레바논 당연히 태국이 홈에서 뭐 레바논 상대로 성적이 좋죠. 근데 한번 진 적이 있습니다. 예전 아시안컵에서. 그래서 태국이 무조건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친선전이고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시리아, 필리핀, 뭐 베트남, 원정도 그렇고 싱가포르, 한국하고 이제 피파 그 월드컵 예선에서는 1대1로 비기기도 했었고
전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뭐 우즈벡, 뭐 아시안컵에서도 좀 선전을 했기 때문에 태국이 유리한 건 맞은데, 글쎄요 이게 그 친선전이다 보니까 레바논 같은 경우도 뭐 팔레스타인전 비기거나 뭐 호주전에 2골.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태국보다는 득점력이 좀 저조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태국 승 가거나 건너뛰삼 요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네요. 왜냐, 친선전이기 때문에 굳이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승은 보지만 메리트 있다 싶으면 가고, 아니다 싶으면 뭐 핸디를 노리든. 근데 레바논의 득점력으로 봤을 때는 오버가기가 좀 빡세긴 합니다. 레바논이 은근히 무득점 경기가 좀 많거든요. 근데 레바논도 친선전을 딱 놓고 보면은 무득점 한 경기가 사우디전밖에 없긴 해요. 24년도. 나머지 요르단, 뭐 아랍, 몬테네그로 다 골을 넣었어가지고, 요거 태국의 친선전 득점력 생각했을 때 이게 약간 좀 애매합니다. 이게 친선전이라. 그래서 배당 대비 메리트가 있느냐. 오히려 배당은 언더로 빠지는데, 글쎄요. 태국 승무 봅니다. 태국 승무. 태국이 지지 않는 선에서 끝날 것 같다. 요 정도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바레인하고 오늘 월드컵 예선은 좀 공개를 하고, 그 밑에 있는 네이션스나 이런 중요한 경기들만 따로 그 분석 결과는 표시를 안 할게요. 제가 오늘 늦게 오는 바람에 일정이 조금 그랬다는 점. 원래 낮에 하고 가려고 했는데 좀 애매했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몰타하고 리히텐슈타인 먼저 갈게요. 이게 보는 게 좀 불편해가지고 몰타 리히텐슈타인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몰타 리히텐까지는 공개를 할게요. 자, 몰타 리히텐 같은 경우에는 순위 보면은 169위 대 200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몰타나 리히텐슈타인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몰타가 일단은 이제 리히텐슈타인 상대로 홈에서 3대 빵입니다. 3대 빵. 그러니까 3번 붙었는데 뭐 띄엄띄엄 붙긴 했지만 많이 이길 때는 예전에 7대1로도 이겼어가지고 몰타가 좀 유리합니다. 홈이라. 그리고 이 피파 그 월드컵 랭킹 순위도 더 높고, 그리고 최근에 안도라나 몰도바 상대로 연승도 했고 네이션스에서. 그래서 이제 다음 경기 안도라전을 홈에서 준비 중이긴 하죠. 그리고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지브롤터, 그리고 이 중국 홍콩하고 1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그 홈이었고, 최근에 네이션스나 유로에서 보면 이긴 적이 없긴 해요. 그때 친선전 한번 이겼던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몰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홈이니까 이길 확률이 더 크죠. 그래서 몰타 승까지 봅니다. 몰타 승까지 보고, 배당이 좀 빠졌죠. 몰타 1.5일 때가 좋았는데 1.35면은 배당 대비 솔직히 메리트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리트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건너뛰셔도 된다. 왜냐,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 자체가 좀 상대 전적도 그렇고 최근 흐름도 그렇지만은 리히텐슈타인이 지브롤터전에서도 비기기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기진 못하지만 어찌저찌 비겼던 거 생각하면은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몰타 승 보고 마엔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경기 비긴다면은 언더 쪽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몰타가 뭐 그렇다고 뭐 대량 골을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리히텐이 골을 못 넣으면은 언더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배당이 조금 더 높은 언더 쪽을 몰타 승무 볼게요. 승무 완전히 승 보기에는 좀 빡세 보이네요. 그래서 언더 보고, 태국하고 레바논은 언더 보기가 좀 빡셉니다. 그냥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선전, 노란색 경기는 친선전이기 때문에 먼저 했고, 요거 빼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레인하고 중국 갈게요. 바레인 중국부터 이제 일단 승무패 포함된 경기인데, 일단 바레인 같은 경우 그리고 오늘 조합은 죄송하지만 9시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살짝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9시 한 10분 정도. 왜냐면 지금에서 하기 때문에 분석 끝나고 하면은 좀 촉박해서 그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나 좀 애매하다 싶으면 오늘 그냥 건너뛰셔도 됩니다. 자,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바레인하고 중국 3번 다 비겼거든요. 3번 붙어서. 그래서 상대 전적은 반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레인 중국 같은 경우 바레인 이제 수비에 경고 누적 1명.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레이가 이제 무릎 부상으로 팀 내 골이 가장 많거든요. 5골. 그리고 경고 누적도 1명 있습니다. 공격에. 그래서 바레인보다 전력 누수가 좀 있고,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 지난번 인도네시아전 이기긴 했지만 원정에서 중국이 이겼던 적이 작년 11월입니다. 태국전. 딱 1년 전이죠. 그리고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우디 원정에서도 비겼고, 그리고 호주도 잡았던 팀입니다. 그때 호주가 0대0으로 가다 이제 퇴장 이후에 1대0 승리인데, 요것도 바레인이 홈이니까 바레인이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봐야죠. 근데 중국도 뭐 공격 쪽에 빠지긴 했지만 바레인 정도면 중국도 해볼만 하다는 느낌이고, 둘이 어쨌든 붙었을 때 비겼던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레인 승무로 보지만 이것도 언더,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해서 뭐 인도네시아전처럼 오버가 나면서 무승부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중국이 골이 그렇게 시원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언더로 노리자니 뭔가 다득점이 걸리고 해서 그래도 바레인이 홈이니까 바레인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무 사이드로 좀 볼게요. 자, 그 다음 쿠웨이트하고 한국. 일단은 쿠웨이트하고 한국의 상대 전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쿠웨이트가 홈에서 단 한 번도 한국을 잡은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게 가장 마지막 경기가 10년 전이고, 어쨌든 한국이 8번 붙어서 8번 다 이제 진 적이 없거든요. 7승 1무로. 그래서 상성에서는 압도합니다. 다만 이제 쿠웨이트가 최근에 무가 많다는 점. 홈에서 뭐 이라크, 뭐 요르단 원정, 인도 원정. 전체적으로 옛날에 쿠웨이트보다는 약한 느낌이에요. 지금은 확실히.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라크전 이기면서 지금 4연승 중이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팔레스타인전 비긴 이후에 3연승 하고 있고, 득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바레인이래. 저 쿠웨이트 같은 경우 홈이긴 하지만 3무 1패로 아직 1승이 없거든요. 한국은 반대로 이제 3승 1무로 아직 패배가 없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쿠웨이트 경고 누적 1명, 한국은 황문기 부상 1명 말고는 없습니다. 뭐 손흥민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난하게 한국 승 봅니다. 다만 한국이 2대0으로 이길 수 있느냐라고 느낌으로 봤을 때 요르단전 2대0 승리면은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배당 대비 한국 승은 메리트 없습니다. 시작할 거면 1마인부터 가세요. 1마인. 2마인은 3.5 마인은 그냥 판단하십시오. 선택을 해서 나는 1마인에서 마치겠다. 쿠웨이트 요즘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홈인데 설마. 근데 그 전력면으로 보면 한국이 훨씬 위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쿠웨이트는 좀 약합니다. 한국한테 상성에서도 밀렸고, 다만 이제 한국전에 많은 실점을 안 했다는 게 이제 그나마 장점 중 하나인데, 최근 들어 그래도 한국의 득점력 보면은 요거는 압도할 수밖에 없는 사이즈긴 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골이 빨리 안 터지면은 가까스로 한국 승이라든가 뭐 1마인도 겨우 할 수 있는데, 초반에 골이 빨리 터진다 그러면 3대0 4대0도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이 아예 실점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실점을 안 한 태국 원정 3대0 뭐 3.5라 좀 빡세요. 어느 번은 건너뛸게요. 일단 승마인만 봅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하고 오스트리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이션스거든요. 네이션스. 오늘 순서대로 그냥 갈게요. 원래 시간이 있었으면 좀 따로따로 해서 하려 했는데 지금 그럴 겨를이 없어서, 자, 카자흐스탄하고 오스트리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꼴찌긴 합니다. 1무 3패. 그리고 단 한 번도 득점을 한 적이 없어요. 0득에 8실점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다 안 좋죠. 득실에서도. 그리고 수비의 경고 누적, 공격의 경고 누적 1명씩, 딱 2명이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랑 미드필더에 부상이 1명씩 있긴 한데 경고 누적 타격이 좀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 수도 더 많이 뛰었고. 그래서 일단은 카자흐스탄이
딱 하나 좋은 점은 오스트리아 상대로 홈에서 진 적은 없습니다. 두 번 다 0대 0으로 비겼는데 최근에 오스트리아 원정 가서 4대 0으로 발렸죠. 그리고 예전에 1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의 오스트리아는 그때와는 좀 다릅니다. 좀 강하고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뭐 우리가 아는 뭐 아르나우토비치도 있고 그리고 뭐냐 최근에 노르웨이나 카자흐스탄 상대로 다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카자흐스탄이 홈에서 실점이 좀 적긴 하더라도 이기긴 쉽지 않아 보여요. 다만 이제 노르웨이전 비겼던 거 그리고 슬로베니아전도 슬로베니아가 잘하고 있는 와중에 한 골밖에 안 내줬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홈에서 아무리 어떤 팀이 오더라도 쉽게 안 집니다. 뭐 핀란드도 그렇고 그리고 예전에 슬로베니아전도 그렇고 뭐 비슷한 팀끼리는 다 이겼죠. 잠시만요. 자, 죄송합니다. 이제 좀 전화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자 그러면 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카자흐스탄이 홈에서는 쉽게 안 졌기 때문에 아무리 오스트리아라도 오스트리아의 원정에 보면은 홈보다는 득점력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노르웨이전 1대2로 이제 졌던 경기나 아니면 슬로베니아 1대1로 비겼던 경기들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저 배당 대비 오스트리아 승은 솔직히 좀 별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마엔을 할 수 있을까? 좀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땐 카자흐스탄이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언어보로 봤을 때 언어보도 홈에서 실점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오스트리아가 과연 원정의 득점력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패스할게요. 이 경기 조금 빡세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이길 것 같긴 해요. 당연히 이길 것 같고 승부 사이드로 보면 되긴 하지만 배당 대비 메리트 없습니다. 배당 대비. 그래서 카자흐스탄 승은 빼고 오스트리아 승무로만 보겠습니다. 승무. 일단은 배당이 적어도 승에 체크를 해두고 오늘은 9시까지 제가 조금 이제 늦게 왔기 때문에 9시까지만 쏘시면 됩니다. 9시까지 9시까지요. 9시까지입니다. 9시까지 9시까지만 쏴주시면 됩니다. 고배당 지금 배당을 짜봐야 돼요. 제가 9시가 살짝 넘을 수도 있습니다. 9시가 살짝 오늘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대신 혜택을 좀 드릴게요. 하루 더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후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지금 또 잠깐 또 나갔다 와봐야 되거든요. 지금 뭘 좀 찾으러 가야 돼서 그래서 어쨌든 죄송하니까 왜냐면 평소보다 조금 더 늦어지니까 그거에 따른 다시 보기에 쏘고 쪽지 보내주시고 오늘은 늦으면 9시 한 2, 30분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이제 뭐 주말 지나고 하루 더 연장 다음 주에도 이제 A매치가 있기 때문에
하루 그냥 바로 연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정신이 없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해서 바로 이어가자면 승무로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승무표를 분석해야 봐야 되지만 좀 빡세 보이네요. 요건. 자, 오만하고 팔레스타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만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 상대로 홈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중립 경기도 그렇고. 그래서 상성에서는 아주 강합니다. 오만이. 그리고 팔레스타인 상대로도 지금 보면은 오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승 3패인데 팔레스타인이 2무 2패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만도 경고 누적 1명, 그리고 근육 부상 1명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도 지난번 쿠웨이트전 퇴장 때문에 퇴장 1명 수비 쪽에, 그리고 공격에 경고 누적 1명. 둘 다 얼추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쨌든 오만하고 팔레스타인 비교하자면 뭐 득실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승점도 딱 1점 차라서. 그래서 사실 오만이 홈이라는 거 빼면은 성적만 놓고 보면 큰 차이는 없다. 왜냐면 팔레스타인이 뭐 한국 원정에서도 비겼죠. 그리고 이라크 원정에서도 한 골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오만이 지난번 쿠웨이트전 4대 0이 좀 걸리긴 하는데, 오만도 보면은 지난번 요르단 4실점, 그리고 키르기스탄한테도 1실점 하고 이제 비겼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이제 최근 원정에서 그 호주전 빼면은 사실 한국전도 그렇고 이라크전도 그렇고 생각보다 골을 많이 안 줬다. 그래서 요것도 뭐 팔레스타인이 이기진 못할지언정 비길 수도 있기 때문에 5만 승무 봅니다. 5만 승무. 일단 5만 승 체크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나중에 좀 짜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라크하고 요르단. 자, 이라크 요르단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잠시만요. 이라크가 요르단 상대로 좀 강하네요. 조금 강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라크하고 요르단이 2승 1무 1패로 같습니다. 득실은 요르단이 조금 앞서요. 한국하고 같은 조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 따라서 또 순위가 바뀔 수가 있는데 둘 다 큰 결장이 없어 보여요. 근데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 실점이 굉장히 적거든요. 팔레스타인전도 그렇고 오만전도, 베트남전도 그렇고 최근에 1실점 이상을 잘 안 합니다. 한국전에서 3실점 하긴 했지만 2득점을 했고, 그리고 요르단 같은 경우도 뭐 한국한테만 졌지 최근에 진 경기가 없어요.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도 홈이라서 이라크 승무 쪽을 보는데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 봅니다. 다만 이라크가 왜 그 무승부를 보냐면 득점을 많이 못했어요. 베트남전을 빼면. 그래서 오만이나 팔레스타인한테 한 골밖에 못 넣었다는 건 요르단 정도면 충분히 사우디 원정에서도 예전에 이겼었고 최근 오만전 홈에서 4득점이나 했기 때문에 선제골 못 넣고 하면은 뭐 요르단 프렌이라든가 아니면 뭐 0대 0이나 1대 1로 비길 수도 있어서 저는 승무의 언더 봅니다. 승무의 언더. 그리고 카타르하고 우즈벡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월드컵 예선은 표시를 해드리고 그 밑에 있는 네이션스만 따로 표시를 안 할게요. 자, 카자흐하고 우즈벡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하고 우즈벡이죠. 자, 일단은 홈에서의 그 성적이 보면은 비슷하네요. 오히려 최근에는 좀 밀리고 있는 추세고, 뭐 근데 뭐 아시안컵 1대1로 비겼으니까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카타르하고 우즈벡의 지금 성적을 보면 우즈벡이 무패거든요. 3승 1무. 이란하고 승점이 같습니다. 오히려 카타르가 뭐 아마 2번 연속 우승하고 막 그랬어가지고 되게 성적이 좋을 것 같지만 1승 1무 2패예요. 4위입니다. 4위. 그래서 성적이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둘 다 큰 결장이 없는데 어쨌든 카타르가 아랍한테 1대 0으로 이기다 3대 1로 진 게 좀 크거든요. 아랍에미리트전. 그게 좀 크다 보고, 그리고 우즈벡전은 어쨌든 조금 빡세 보여요. 아무리 홈이라도. 왜냐면 우즈벡이 아직 무패고, 예전에 언제냐 이란 원정도 비겼었고, 그리고 최근에 홈에서 이란 비기고 아랍전도 이기고, 물론 아랍의 퇴장이 있긴 했지만 생각보다 실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카타르라 하더라도 홈에서 조금
원정 우즈벡, 이란전까지 비긴 우즈벡이면, 그리고 최근에 우즈벡이 진 적이 없어요. 아시안컵도 그렇고. 아시안컵도 카타르한테 1대1로 비기고 승부차이까지 가서 졌기 때문에 사실 요 경기 오히려 카타르 프렌이면은 가볼만 한데 우즈벡의 무패 흐름이 너무 좋아서 저는 무승부를 찍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뭐 우즈벡이 프렌 받았으면 우즈벡 프렌 가면 되는데, 그래도 카타르가 홈인데 지난번 아랍처럼 쉽게 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상성에서도 좀 강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승부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금의 우즈벡 흐름으로는 조금 빡세 보여요. 카타르 입장에선. 이기면 좋겠지만. 자, 그 다음 아랍하고 키르기스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랍 같은 경우 뭐 상대 전적이 많이 없어요. 1승 1무고 지금 보면은 1승 1무 2패, 키르기스탄 1승 3패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쭉 갔고, 일단은 지난번 퇴장이 있었는데 지금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일단 홈에서 북한, 바레인, 그리고 이란전 전체적으로 보면 득점력이 좀 저조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키르기스탄하고 득점은 같습니다. 오히려 실점이 좀 적어서 그렇지. 그때 미드필더 한 명이 퇴장을 당했던 걸로 아는데 여기 따로 표시는 안 되어 있네. 그리고 키르기스탄은 북한전을 이겼지만 원정에서 카타르한테 3실점도 했었고, 근데 예전에 이란전도 한 골밖에 안 준 거 보면은 아랍이 유리한 건 맞는데 쉽진 않아 보여요. 요것도 아랍 승무 사이드로 보지만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 아무리 홈이라도 저 정도의 배당은 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키르기스탄이 이란한테 1대0으로 졌던 거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패스합니다. 알 수 없다. 배당 대비 별로 메리트 없다. 약간 위에 어떤 느낌이냐, 이란 느낌입니다. 이란은 중립인데 저런 느낌이고. 자,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하고 페루제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페루제도 원정에서 2대2로 비겼던 아르메니아. 지금 쭉 보면은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페루제도보다 승점이 1점 많습니다. 득실도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어쨌든 페루제도 원정에서 비겼잖아요. 그리고 홈에서는 북마케도니아한테 졌지만 라트비아도 한번 잡은 적 있고, 은근히 원정보다는 최근에 그래도 홈에서 몇 번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페루제도전도 이제 극장골로 비겼거든요. 근데 슈팅이나 점유율 보면은 아르메니아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슈팅도 20대 9. 그래서 홈이라서 페루제도가 홈에서는 뭐 최근 라트비아, 뭐 북마케도니아랑 비겼지만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홈만큼 나오진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무득점 경기도 많고, 뭐 폴란드, 뭐 예전에 체코, 노르웨이, 뭐 덴마크 상대로 생각보다 많은 실점을 안 했어요. 2실점 이상 안 했기 때문에. 다만 아르메니아전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르메니아도 배당이 너무 구리다. 솔직히 페루제도 뭐 못한다고는 하지만 뭐 최근에 골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도 홈에서 실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아르메니아 승 갈 바에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승무 사이드로 보는데 페루제도가 뭐 무조건적으로 100% 질 거다, 이렇게 보기도 좀 애매해요. 뭐 슈팅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차라리 오버 가거나 패스하세요, 이 경기. 요거까지만 체크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프랑스부터는 그냥 쭉 갈게요. 자, 프랑스하고 이스라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너무 전적이 오래돼서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프랑스가 지난번 벨기에전을 이기긴 했지만, 잠시만요. 몰타는 아까 했고, 경고 누적 수비에 한 명, 그리고 덴벨레가 이제 햄스트링 부상, 그리고 프랑스도 지난번에 퇴장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일단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요새 실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프랑스 원정에서 이기긴 좀 빡세 보이고, 추아메니가 아예 멤버에서 빠진 것 같은데 아예 없네. 그래서 지금 볼 때
뭐 프랑스의 무난한 승리 봅니다. 이 경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일반 승도 배당이 너무 적어요. 이거는 시작 1마인부터 시작해야 된다 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벨기에도 홈에서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몰라, 예전에는 그래도 좀 비볐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빡세지 않나. 예전에 스위스랑 비겼을 때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프랑스 승. 요거는 그냥 당연히 보는 거니까. 마엔은 1마엔. 저는 2마엔까지 봅니다. 2마엔. 빨리 하면은. 그러니까 1마엔부터 시작해야 돼요. 요 경기는. 그렇게 알고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벨기에하고 이탈리아 가도록 할게요. 뭐 이스라엘은 딱히 부상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자, 벨기에, 이탈리아. 자, 벨기에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1승 1무 2패.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3승 1무. 그리고 6득점에 7실점이라서 생각보다 득실이 안 좋습니다. 이탈리아에 비해. 그리고 이탈리아가 지난 유로에서는 별로였는데 최근에 또 성적이 나름 좋아요. 3승 1무. 그리고 뭐 벨기에전도 비기고, 특히 프랑스 원정에서 3대1로 잡은 게 좀 크거든요. 그래서 3승 1무. 요새 뭐 득점도 잘하고.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프랑스전도 졌고, 뭐 이탈리아 원정에서 비기긴 했지만 둘 다 약간 오버 페이스입니다. 오버. 그리고 둘이 붙었을 때도 언더보다 오버가 많았어요. 그래서 최근 벨기에가 뭐 서로 주고받고는 했는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벨기에 쪽 부상이 뭐 케텔라레, 뭐 제레미 도쿠, 그리고 그거 말고는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누가 포함 안 된 것 같거든요. 데브라이너도 포함 안 된 것 같고, 지금 공격 쪽 보면 오펜다, 뭐 바카요코, 벨기에 멤버가 썩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는데. 루카쿠가 요새 나폴리에서 그래도 몇 골 넣지 않았나? 아직 지금 명단에 들긴 했는데, 일단 이탈리아 쪽 보면은 레테기, 모이스킨, 라스파도리. 확실히 벨기에보다는 이탈리아의 느낌이 좀 더 좋은데, 모르죠. 벨기에가 이탈리아 원정에서도 2대2로 비겼던 상황이라 저는 이거 그냥 오버 봅니다. 오버. 오히려 무승부도 오버 가능성, 다득점에 이제 무승부까지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냥 뭐 무승부 보셔도 되는데, 오히려 흐름이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뭐 이탈리아 프렌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배당 높일 거면은 오버, 확률로 갈 거면은 프렌, 이런 식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단은 프렌이 한 5.5, 오버가 한 4.5 정도 보도록 할게요. 만약 확률로 본다면. 자, 그 다음에 아일랜드하고 핀란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지금 홈에서 핀란드한테 한번 졌었고, 지금 쭉 보면은 부상이 몇 명 있긴 한데 뭐 큰 건 아닌 것 같고, 핀란드도 보면은 근데 이게 아일랜드가 득점력이 좀 저조하단 말이죠. 특히 최근에 그리스나 잉글랜드, 그리스전에 다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홈이고, 핀란드도 요새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4연패 중이라 지금 단순히 비교했을 때 1승 3패 대 4패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그냥 묻찍거나 패스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배당이 아일랜드 배당이 훨씬 적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일랜드 홈이라도 요거는 그냥 핀란드 프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일랜드 홈이라도. 그러니까 무승부 찍었다가 괜히 역배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대비 핀란드 프렌이나, 아니면 뭐 둘 다 득점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뭐 언더 쪽 보셔도 되는데, 가끔씩 오버 날 때가 있거든요. 핀란드도. 그래서 언더 오버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 핀란드 프렌 가거나 패스하세요 그냥. 오늘 지금 대충 감 잡아보니까 갈 경기가 몇 경기 없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좀 갈 게 없으면 뭐 조합을 좀
많이 안 가겠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자, 그리스 대 잉글랜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 같은 경우 잉글랜드 원정에서 잡았죠. 이게 좀 약간 크랙이긴 한데 일단은 그리스가 4승 무패입니다. 잉글랜드보다 순위가 높아요. 득실도 9득에 1실점. 잉글랜드보다 다 좋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쪽이 지금 뭐 콜팔머, 포든, 그리고 그릴리시, 뭐 부카요 사카, 뭐 데클란 라이스, 아놀드, 뭐 부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봤자 지금 공격에 해리케인, 와킨스, 뭐 벨링엄. 그래도 공격이 좀 빡세긴 한데, 그래서 그리스의 지금 흐름이라면은 실점이 진짜 적거든요. 그러니까 홈에서도 당연히, 그러니까 최근에 네이션스뿐만이 아니고 원래 그리스가 좀 빡센 팀이에요. 아시겠지만 강팀들도 그리스 원정 가면 좀 빡세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도 비겼었고 유로 예선에서, 그리고 네덜란드도 한 골 차로밖에 못 이겼고, 그래서 아무리 잉글랜드 뭐 멤버가 좋아도 항상 얘기가 많죠. 유로 예선에서 득점력이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이게 멤버로 될 수 있는 느낌이 아닙니다. 약간 지금의 현 레알 마드리드 느낌이긴 해요. 뭔가 손발이 안 맞는. 그러니까 멤버는 화려한데 뭔가 실속이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다만 잉글랜드도 언제든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의 실점을 더 쓰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 프렌 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글쎄요, 잉글랜드가 설마 그리스한테 연패를 당할까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실점을 봤을 때는 언더 가는 게 맞긴 한데, 요 경기 오히려 반대로 잉글랜드가 뭐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하지만 지금 부상의 포지션을 봤을 때는 무승부 가는 게 맞지 않나. 무승부 가거나 패스하세요, 요 경기. 요 경기도 좀 빡세 보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뭐 네임 밸류로만 가면은 다 그냥 강팀 가면 되는데, 막상 경기 결과들 보면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쉽게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슬로베니아하고 노르웨이 가도록 할게요. 자,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2승 1무 1패, 5득에 4실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엔 6득에 6실점. 승점은 같습니다, 둘 다. 근데 슬로베니아하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웨데가르드가 이제 부상이고, 홀란드하고 이제 솔로로스가 이제 골을 좀 넣어주고 있긴 한데, 홈하고 원정 차이가 좀 있어요. 노르웨이도 최근 오스트리아 5실점,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이제 약간 수비적으로 나오면은 좀 골을 못 넣었다든가. 그래서 노르웨이가 이제 유로나 이런데 진출 못하는 데는 좀 아무리 홀란드를 가지고 있어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슬로베니아 좀 빡셉니다. 요새 슬로베니아가 졌던 경기가 그 노르웨이전 원정 3대0으로 진 거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거 빼면은 사실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유로에서도 결국엔 진 적 없이 무승부 끝에 승부차이까지 가서 졌으니까 이건 슬로베니아 프렘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노르웨이는 원정 가긴 좀 빡세요. 그리고 슬로베니아가 홈에서 최근 노르웨이 상대로 성적이 좋습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에 졌지, 이거는 슬로베니아 프렘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북마케도니아, 베네수엘라하고 브라질까지만 합니다, 오늘. 나머지 밑에 경기는 새벽에 해서 새벽에 쪽지를 보내드리거나 정 갈 게 아니다 싶으면 건너뛸게요. 오늘은 조금 조합도 9시 넘어서 갈 수 있습니다.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갈 수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 마감 시간이 정각이기 때문에 그 전에만 구매하면 돼서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경기 북마케도니아 가도록 할게요. 자, 북마케도니아하고 라티비아 보면은 북마케도니아가 지금 1위 아닌가? 잠깐만요. 3승 1무 무패네요. 아까 어디만큼 득실이 좋은데? 그리스 8득에 1실점. 물론 상대적인 거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라트비아 상대로 4승 무패입니다. 홈에서도 진 적 없고 2승 무패. 그리고 최근에 3연승 하면서 실점이 없어요. 원정 2경기도 3대0, 2대0. 그래서 최근의 페이스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유로에서도 잉글랜드 상대로 비겼었기 때문에 이탈리아도 그렇고
그 이탈리아를 잡았던 팀이 아마 북마케도니아일 겁니다. 이탈리아가 예전에 어디냐 월드컵에도 못 나가게 발목을 잡았던 게 북마케도니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강합니다. 홈에서. 그리고 라트비아 같은 경우 원정에서 최근 아르메니아 상대로 4실점.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홈에서 3실점 했기 때문에 이거 북마케도니아 승 마행까지 봅니다.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아르메니아전도 퇴장 당하고서도 2대 0으로 이겼으니까 이거 북마케도니아 봐야죠. 이거 부러지면 어쩔 수 없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결장도 크게 없는 거 보니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 베네수엘라하고 브라질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은 어수선 한 점 양해 바랍니다. 제가 또 나갔다 와야 돼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조합도 갔다 와서 짜야 될 것 같아요. 갔다 오는데 한 30분 걸리니까 그거 해서 대충 이제 가면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최대한 좀 빨리 보내드릴 테니까 양해 좀 부탁드려요. 오늘 후원하시는 분들은 다 연장까지 해드릴 테니까. 자, 베네수엘라 브라질 이게 이제 다시 월드컵 예선으로 가서 원래 이 밑에 경기들하고 같이 묶어가려 했거든요. 6시 경기라서. 근데 그러지 못하는 점. 내일 경기 내일 따로 가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베네수엘라가 브라질보다 패가 적어요. 근데 이제 무승부가 많기 때문에 승점에서 좀 밀리고, 득점은 좀 차이 납니다. 2배 정도. 근데 실점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브라질의 이제 호드리구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진 거 말고 밀리탕은 원래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나오네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엄청 빡셉니다. 원정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도 가서 비겨서밖에 못 왔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베네수엘라가 은근히 실점이 좀 적어요. 이길 땐 또 막 칠레도 3대 0으로 이겼던 팀이라 은근히 좀 빡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브라질이어도 최근에 뭐 페루 4대 0, 뭐 칠레 2대 1이지만 브라질이 예전 브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친선전에 잉글랜드 잡고 뭐 스페인 3대 3. 근데 남미끼리의 예선은 또 느낌이 달라요. 이게 뭐 페루 원정이나 베네수엘라 원정은 좀 빡센 느낌이에요. 그래서 브라질 쪽으로 빠지고는 있지만 저는 요 경기는 막 갈 경기는 아니라 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이 이기면은 한 2대1 스코어 생각할 수도 있고, 못 이기면은 0대 0이나 또 아르헨티나처럼 1대1로 비길 수도 있다 봐서 이거는 브라질 승부 사이드로 보긴 합니다. 그렇다고 질 것 같진 않아요. 베네수엘라가 뭐 잘해야 비기는 정도? 강팀하고 좀 비빌 정도지 뭐 압도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아르헨티나전도 슈팅수 보면 20대 6이었네. 슈팅은 또 압도했네요. 유슈팅도 많고. 요 경기는 참 어렵네. 오버를 가야 될지 언더를 가야 될지. 일단 언더 쪽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자, 내일 경기는 새벽에 분석해서 패스하든 할게요. 이렇게 아시고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후원하실 분들 이제 그 다시 보기에 후원하시면 쪽지 꼭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늦으면 9시 반까지 보내드릴게요. 오늘만 좀 양해, 오늘만 양해 부탁드려요. 왜냐면 이제 잠깐 또 나갔다 와야 돼서 원래는 오늘도 그냥 건너뛰려 했거든요. 근데 그날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3일 쉬었으니까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래서 유튜브에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어쨌든 저는 방종하고 나갔다가 와서 바로 그 조합을 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시느라 수고들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방종을 하고 좀 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